예,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댓글 사건 조사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 당장 현재 진행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이 2012년 대선, 12월에 있었습니다. 그 대선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5월까지는 좀 나왔는데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한 녹음 녹취가. 근데 선거 앞둔 6개월 그 사이 거는 지금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일 수 있는 건데요. 시점만 봐도 대선에 임박해가는 시점이었고요. 또 이런 만큼 녹취록에는 정치 개입 그리고 대선 개입 등 법적 논란이 일수 있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심에서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가 선고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일부 증거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이 녹취록 등은 재판에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선고는 안 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게 빨리 어떻게든 나와야 이제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우선 앞서 그 국정원이 2013년 수사 때는 2012년 5월 이전까지의 원 전 원장 녹취록만 제출했다는 건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뭐 문제될 발언이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기존의 원 전 원장 측의 해명과 다른 내용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 녹취록이에요. 보면요. 원 전 원장 측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면서 2009년 11월 부서장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마지막 공직 생활이라는 각오로 업무를 추진하고 직원들을 인솔해야 할 것 이랬다는데요. 실제 녹취록의 앞뒷면을 보면 같은 자리에서 많은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일하는 게 맞다. 국민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것은 여당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당 편을 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취지가 그렇죠. 그리고 또 2012년 1월에요.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란다. 이런 발언도 원 전 원장 측은 내세웠었는데 전체 녹취록을 보니까 야당 인사라도 정부 정책을 지지하면 밀어버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검찰은 법정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밀어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불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뜻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 정부 정책을 지지하지 않으면 밀어버릴 수 있다 이런 취지로도 충분히 해석되는 겁니다. 발언 내용이 굉장히 좀 심각하군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죠. 이전 녹취록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적폐청산 TF가 이것보다 더 문제 있는 발언은 없었는지.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부터 분석을 한다는 건데. 이게 어저께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아마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삭제됐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도 이 관련해서 물론 최동욱 전 총장은 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쉽게 삭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주변 취재를 해봤는데 쉽게 삭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의로 이 녹취록을 삭제를 했다면 그 삭제 경위까지도 아마 태스크포스에서 조사를 해서 수사 의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 전 원장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기존 재판 경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2014년 9월에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났고요.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에는 2심이 있었는데 둘 다 유죄가 났었고요. 같은 해 7월 대법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거 능력을 이유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됐습니다. 현재 이 파기환송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오는 10일 그러니까 나흘 뒤가 파기환송심의 결심입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변론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통상 이렇게 결심을 하면 3주 혹은 한 달가량 뒤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적폐청산 TF가 이런 재판에 영향을 못 끼치게 될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요. 새로운 증인이 나타날 경우에는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의 재조사에서 만약에 이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진상규명 차원에서 재판이 연장될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만약에 원래 예정대로 재판을 종결해버리면 실체 규명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이렇게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이 국정원의 압수수색 불승인으로 인해 반쪽에 그쳤던 이 댓글 사건의 진상 규명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잠깐 궁금한 게 한 가지만 더 있어가지고요. 아까 국정원법 위반 혐의하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2심에서 다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이 증거 능력 부족으로 파기환송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 그렇습니까?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할 때요. 예. 국정원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고요. 예. 이걸 뒷받침했던 증거의 효력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일부 증거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대법원의 취지가 유죄다 무죄다 이런 취지의 파기환송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증거 능력을 가지고 다시 다투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TF팀의 활동도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서복현 기자였습니다.